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윤석열의 선대위 두 번째 헤드는 김건희의 친오빠였다라는 이야기. 물론 이미 세간에서는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했고요. 취재했던 기자들, 그 밖에서 국민의힘 선대위 측에서는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하나 이것이 김건희의 7시간 40분가량의 통화 녹음 안에서 이와 같은 주장, 김건희의 본인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건희 7시간 40분의 통화 녹음에서 김건희의 친오빠가 캠프의 2인자로 그러니까 두 번째 헤드로서 이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라는 그 본인의 음성이 담겨 있다. 이런 한겨레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한겨레 보도 함께 보시죠. 단독 헤드였다. 김건희 친오빠 캠프 관여 정황. 김건희가 인사나 캠프 조직 등에 적극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건희의 친오빠도 함께 관여해온 정황이 확인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해 윤 후보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던 하반기 캠프에 대한 불만 등을 제기하며 조직 재정비를 수차례 강조한 바 있는데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하나의 본거지로 활용을 했습니다. 친오빠의 개입 정황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지난해 반년에 걸친 7시간여 나눈 통화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겨레가 입수한 7시간 통화 녹취 등을 종합해보게 되면 김건희는 지난해 8월 말 친오빠 등 5명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7월부터 캠프를 조직, 선거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오던 이명수 기자로부터 맞춤형 강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오빠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공식 경선 캠프에서 활동하던 인사 2명과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도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이 김건희와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건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캠프에서 일하는 애들인데 여기에 같이 SNS 토의도 하고 자료 같은 것도 본다. 그리고 저기 오빠도 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좀 들으러 와라. 배울 것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기는 좋다 그러지. 현장에서 뛴 사람들도 또 그런 경험이 얘네들은 없잖아. 그래서 들으러 온 거였어 라고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김건희는 이전 통화에서도 그의 친오빠를 움직이는 사람들, 헤드, 여기서 지시하면 다 캠프를 조직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명수 기자한테 캠프로 오지 말고 우리 사무실로 와. 우리 사무실로 와서 강의를 해줘 라는 요청도 역시나 통화 녹취 음성에 확인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 모임이 있고 난 나흘 뒤 김건희는 SNS 영상도 만들고 그러는 건데 아직 어려가지고 메시지를 내고 그러는 건 아니고 영상 같은 거 좀 만들고 따라다니면서 그런 거 하는 애들인데 현장에서 소리 듣자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왔다. 근데 강연 본 애들이 도움도 많이 되고 재밌다던데 또 부르라던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명수 기자한테 당시에 그 강의가 도움이 됐다. 그리고 이제 캠프의 SNS 담당자들은 젊은 애들로 통칭되면서 이야기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듬달인 10월 윤 후보가 사과는 개나 줘버려 라는 메시지가 담긴 이른바 개사과 사진을 게시했던 때였습니다. 개사과 사진을 김건희가 촬영했다라는 의혹이 일자 당시 윤석열, 제처는 다른 후보 가족들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 교육 모임에 참석했던 캠프 인사들이 이 사건에 관련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다만 전부터 SNS 중심의 대응이 논의되고 훈련되어 왔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는 것을 한겨레는 지적하고 있죠. 김건희의 친오빠는 지난 김건희 모친 그 최은순과 그 가족들이 함께 연관되어 있는 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지난 12월 30일쯤 해명을 내놓은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해명을 내놓은 그 즉시 바로 거짓말이 밝혀진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양평 사업은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전부 대한토지신탁이 했다라고 했다가 대한토지신탁에서 우리 시행사업 취급 안 하는데? 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났고요. 또 하나는 동생의 허위 이력서에 대해서도 위조가 없었다라는 쉴드를 쳐주다가 계속해서 김건희의 허위 경력과 이력서 작성이 또 밝혀졌고요. 그리고 또 동생이 동생은 평생 술 한 잔을 대지도 않았다. 술 한 잔 마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열린공감TV에서 그 복수의 주변인들 제보에 따르게 되면 김건희가 맥주 한 잔을 하자는 등의 이 요청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또 밝혀지면서 김건희 친오빠의 해명이 모두 거짓으로 판명이 났던 적이 있었죠. 이게 그 뉴이저와의 그 아마 인터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오랜 기간 때부터 패밀리 비즈니스로 여러 사업을 했던 김건희 일가가 실은 선거에서도 역시나 패밀리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나 김건희의 친오빠의 경우에는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에 꾸려진 비선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는 이야기, 이 역시도 지난해 11월 이전부터 나왔던 소리입니다. 김건희 친오빠가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하다가 넘어와가지고는 비선 캠프에서 돕고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메인 컨트롤은 김건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비선 캠프의 핵심 관계자에는 친오빠가 있다. 그리고 이 둘을 비선 캠프에서 검찰 출신 전직 부하들하고 무속인들이 업무를 봐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나왔었죠. 결국 선거 과정이 가족이 관여하는 영업행위처럼 깎여내려진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 윤석열의 망언 중 하나였던 패밀리 비즈니스,
비즈니스는 이렇게 실제 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가 있었고, 또 한겨레에서 이 김건희의 7시간 40분간의 그 녹취에서 김건희가 실제로 인정하고 있는 이 패밀리 비즈니스의 실체가 확인되는 거죠. 진짜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밀리 비즈니스,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인 김건희가 필두로 해서 처가가 이 선거판을 꽉 쥐고 움켜쥐고 뒤흔들고 있는 것, 그리고 윤석열 자신의 검찰 가족들이 함께 들어와서 윤핵관을 꾸리고, 그리고 자신이 가족처럼 여기는 또 무속인들이 메시지를 정해주는 것까지, 윤석열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 패밀리 비즈니스인 거죠. 지금껏 이런 대선 후보는 없었던 거예요. 없었죠. 아내가 모든 일정이며 메시지며 캠프에 대한 인사 뭐 대부분의 것들을 마음대로 한다. 김건희가 메인 컨트롤러를 쥐고 있고, 그 아래에서 그 두 번째 헤드로 친오빠가 존재하고, 또 그 아래에서 무속인들 그리고 검찰 출신 전직 고위 관계자들, 이런 이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라는 거. 단순히 보좌하는 일이 아니라 패밀리들이 선두에서 사실상 대선 후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는 김건희의 친오빠까지 헤드로 있었다라는 이 단독 보도까지 나온 이야기가 저는 이젠 놀랍지가 않습니다. 확실한 건 대선 후보가 윤석열은 아니구나, 대선 후보가 김건희라고 하는 것은 잘 알겠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